투자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저당권의 뜻이 유치권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면은 1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2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신한은행 출신이시고 또 거기서 또 경매를 또 한 수천 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경매를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요즘 또 경매 시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경매로 뭐 넘어가는 물건들 엄청 많을 거다. 경매를 한번 해서 싸게 사보겠다 하는 분들도 요즘 늘어나는 게 좀 사실인데 네. 그래서 요즘 그 경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경매 시장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데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잖아요. 네. 이 차이인데 평상시보다 경매 물건은 조금 늘었어요. 늘어났는데 네. 이제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작년 7월, 8월 이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80건에서 뭐 70여 건 사이 80건. 매월 네.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2배 정도 많이 늘었네요.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늘 거냐 안 늘 네.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더 늘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뭡니까? 이게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네, 주택담. 어제 뭐 기사를 봤는데 네.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이건 아쉽네. 왜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경매 물건이 이제 느는데 강제 경매가 늘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잘 아시다시피 강제 저당권이 경매가 설정돼 있으니까 강제 경매가 네. 아니잖아요. 이미 경매인데. 예, 이미 경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네. IMF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IMF 때는 연체율이 7%였어요. 7%. 네. 또 금융위기 때는 0.6%였어요. 0.6%.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낮지 않나요, 여전히? 네, 낮죠. 네. 낮을 수밖에 없고요. 네. 0.3%예요. 0.3%.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연체를 시키면은 네. 요주의, 그다음에 이제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요주의는 25% 충당금을 써요. 네. 네. 이게 이제 고정은 50%, 회수 의무는 75%, 추정 손실은 100%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줘서 3개월 연체하면 추정 손실이에요. 네. 1,000만 원 이익에서 충당금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체 관리를 엄청 하겠죠. 세게 하네요. 되게 세게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뭐 DSR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대출해 줄 때 소득이 얼마야? 이거 보고해 주잖아요. 네. 처음부터 대출해 줄 때부터 DSR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그렇게 안 는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야 경매가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예,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네. 내보면은 네. 질문 드려도 되죠? 그럼요. 네. 노원구, 네. 강남구를 네. 보면은 노원구에도 아파트가 강남구 못지않게 많잖아요. 많죠. 거기는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강남구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노원구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노원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강남구가 더 많이 강남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강남구가. 그 이유는 뭐냐? 네. 노원구에는 대출을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강남구에는 네. 대출 끼고 집을 샀었어요, 못 샀어요? 없잖아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네. 10억 이상은 안 됐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풀어진 거니까. 네. 강남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음. 개인 기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 집 담보로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이게 하다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기업이 이게 부도가 나면서 그렇군요.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 이건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절반뿐이 안 돼요. 노원구는. 네. 그러니까 강남이 20건 나오면은 노원구는 10건 미만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네. 주담대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3% 나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은 뭐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DSR 보고 네. DTI 본 지가 오래됐죠. 예, 은행에서 네. 저도 은행에 뭐 있었지만 네. 그렇게 그냥 뭐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네. 예금 받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연체율이 일단 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앞으로의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음. 늘어나지는 않는다. 네. 다만 네. 우리가 이제 매각 건율을 보면은 네. 매각 그러니까 100건 경매 물건 나오면 이거 몇 건 팔리느냐 이거잖아요. 네. 월에 몇 건 팔리냐. 월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는 한 뭐 4~5% 정도 됐다가 네. 지난달 한 5, 6%로 늘었어요. 네. 이게 이제 관심을 조금 갖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도 들어오는 좀 사람들도 한 뭐 2명, 3명에서 네. 이게 이제 5, 6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요. 관심을 좀 갖는 거죠. 싸대. 그다음에 매각가율도 보면은 네. 한 70%가 조금 이제 넘어서 80%는 아직 안 되는데 70% 정도로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제 관심들은 좀 갖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매가 네. 싸대 맞아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안 들어오거든요. 안 매각 들어오죠. 건율을 보면 알잖아요. 네. 안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사고 나서 안 오르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네. 사고 나서 올려야죠. 네. 우리 이제 뭐 정 대표님이 경매 뭐 네. 너무 잘하시지만 네. 권리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파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파트 경매로 사실 분이 네. 뭐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사시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한번 일단 시작해라. 네. 공부해라. 해두면은 두고두고 내 집 마련하는데 자산 관리하는데 경매는 도움이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경매 시장에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꼭 경매로 내 집 마련 뭐 그럴 건 이게 쉽지는 않죠. 네, 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입찰한다고 붙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이제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토지임대부 네. 지금 아파트 청약 했는데 네. 경쟁률 어마어마한 문제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경매가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5명, 6명뿐이 네. 안 되니까 5번 하면 나는 한 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경매 공부해서 여기에서 또 좋은 물건을 좀 찾아서 남들이 안 오는 깊이 물건 중에서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사면은 너무 좋잖아요. 아파트 가격 막 올라갈 네. 때 그때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네, 그때에 네, 네. 비하면 지금 경매 이 경쟁률은 정말 낮은 수준인데. 이럴 때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네, 네, 낙찰가율도 많이 낮아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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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똑같이 네. 경매 시장도 이럴 때는 또 찬밥 신세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네. 막상 또 올라갈 때 또 관심 갖고 네,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네. 어쩔 수 저도 없는 뭐 것 같아요. 한국 네. 멍석을 이렇게 뭐 좀 한번 놀아봐라. 네. 이렇게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 시장을 이제 못 알아보고 네.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저는 네. 요즘 뭐 주 52시간 네. 뭐 대기업을 다니든 네. 뭐 다니든 근무 시간 좋잖아요. 끝나고 여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네.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자산관리 공부. 근데 요즘 참 경매하기는 좋은 시장이다. 시절이다. 네, 라는 거죠. 뭐 그렇지만 참 좋은 시절입니다. 네. 네, 네. 하긴 요즘에 참 무주택자에다가 9억 이하짜리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지, 뭐 지금 뭐 규제도 없지, 뭐 다 네.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 이 경매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으시고 해가지고 참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지금 이게 이제 사람과 주택이 안 맞는 네, 거죠. 서로 안 맞는 네, 시절과 또 이게 또 안 네, 맞아서 네. 좀 그런데 그러면 요즘에 좀 그 싸게 사긴 하나요? 확실히 어떤 뭐 사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매각가율을 보면 이제 네. 싸게 사는 거고요. 네, 시세보다도 좀 많이 싸게 사나요? 시세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80%에서 75% 그래도 이 사이에 이제 매각이 되니까 20%대 20% 정도는 싸게 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샀다가 우리가 주식처럼 바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뭐 주택은 우리가 한번 사면은 2, 3년, 4, 5년, 5, 6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시세보다도 그 정도 싸게 사니까 네. 살 때 자본 수익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만 하면은 진짜 대형 마트에 가서 네. 할인할 때 상품을 사는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다. 네, 네. 네, 물론 100%다 낙찰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한 15% 20% 정도 네, 싸게 사는 네. 분위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아파트에서 너무 좋죠. 괜찮은 네, 거죠. 네, 네. 물론 여기에 뭐 네. 명도 비용도 들고 뭐 이거저거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싸게 사는 분위기인 거는 맞다는 거. 네. 명도 뭐 얘기도 잠깐 네, 했지만 네. 경매가 그냥 붙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조사하는 것도 뭐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경매에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경매하면 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향인 네. 것 같아요. 뭐 네. 우리 네. 저기 뭐야 대표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 저는 O형입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O형을 해도 됩니까? 뭐 하셔도 될. 아,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다 뭐 제가 뭐 폄훼하거나 그런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A형은 안 말씀. 되는 거예요. A형은. 이게 조금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귀찮을 수 있죠. 아. 뭐 현장도 가서 시세도 그러니까요. 확인하고 전세가도 확인하고 법원도 임차인도 가고. 만나야 되고 네. 법원에 가서 본인이 직접 써내야 되고 네. 이런 절차나 네. 이런 조사가 우리가 중개법인을 통해서 사면은 매매로 사면은 다 중개법인에서 알아서 다 조사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대신에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직접 가서 수수료 안 사니까.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귀찮다라고 하면 경매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 나는 감수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죠. 좀 겁이 많거나 좀 걱정 많은 분들이 하기도 조금 예, 좀 예, 그렇죠. 네, 네. 의사 결정하는데 조금 이게 결정하는데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경매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의사 결정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뭐 우리 정 대표님 뭐 충분히 아니 뭐 저도 경매할 때 이게 네.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네. 하는 건 참 네. 어려운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아유, 그럼요. 네. 이게 처음이 문제지. 네. 한 번 떨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기가 또 생기죠. 아, 그렇죠. 네, 승부욕이 생기죠. 네. 서너 번만 하면은 네. 낙찰이 되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낙찰돼서 또돈 벌면 또 그럼요. 잘합니다. 예, 제가 뭐 제 멘티 중에 네. 한 분은 속초에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남자분인데 제 강의를 들으러 서울에 일주일마다 올라오세요. 어.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를 해서 이거 버렸죠. 네. 예. 아파트를 네. 수도권에 네. 아파트를 경매로 샀죠. 네. 처음 해보시는 건데 네. 지방에서도 올라오셔서 이렇게 수도권에다가 뭐 경매로 내 집 마련, 뭐 서울로 뭐 이사 오실 거니까 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놓으신 거죠 경매로.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네. 이게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인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네.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경매는 빨리 실행해라. 공부하면서 실행해라. 경매는 같이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매랑 네. 뭐 일반 매매랑 뭐 청약 다 같이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다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경매의 어떤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네. 조금 경매 시장의 규모가 네. 되게 작아요. 네. 제가 이제 경매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28조 정도, 네. 평상시에는 한 30조에서 네. 30한 2, 3조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도 이제 경매 시장 규모도 네. 조금 같이 줄고. 아파트 시장 규모를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규모를 한 3,000조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30조면은 엄청 작은 시장이기 1%네.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주택 시장을 보기 일반화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은 떨어진다, 좀 조정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경매는 후행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3개월 뭐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경매로 그렇죠. 들어오니까 네. 후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마치기는 쉽지 않은 지표입니다. 이 경매가 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경매는 좀 별개로 생각하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경매를 실제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니까 또 네. 경매가 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네. 간단한 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팁 같습니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매는 절차법이잖아요. 네. 네, 절차법인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뒷구탱이에 있다가 네. 2002년 이제 7월
일일부로 제정이 돼서 민사집행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게 조금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네. 이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보면 채권자, 채무자, 네. 이해관계인들 또 투자자 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의 기본 줄기는 채권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예,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떻게 환가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이거를 절차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채권자가 알아야 될 걸 알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네.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만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경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법을 안 배웠는데 오히려 법을 배우면은 경매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정 대표님 네. 짝꿍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뭐 만약에 내 짝꿍이 철수였다. 네. 철수야, 너 철자가 무슨 뜻이니? 그 뜻을 알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짝은 철수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경매가 그래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뜻을 알려고 하면은 네.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나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투자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저당권의 뜻이 유치권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우면은 10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해 쓴 책이지만 부동산 재벌들이라는 책 네. 안에 권리 분석 공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딱 보면 이거구나. 뜻은 몰라도 돼요. 네. 뜻을 알려고 하면 경매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은 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재벌들에 있는 권리 분석 공식만 보셔도 이제 간단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이자 부동산 재벌들을 쓰신 고준석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경매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고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